자, 공연 시리즈 두 번째, 애들과 함께하는 2019년 한국전력공사 2차 자소서 및 면접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소서 및 면접 강의와 이 강의의 특징의 차이점은 정말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정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다른 자기소개서를 제가 한 1분보다 그만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요. 다른 자소서 합격 사례를 가지고 첨삭 수준이에요. 이렇게 써라.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정말 정답을 제시해주는 특강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의 이력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한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소서나 면접을 이렇게 해라. 왜? 저의 경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저의 이력을 설명할게요. 저는 전력 공기업을 포함해서 5개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 현재도 공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 빨리 뛰어들었어요. 전력공사의 협력업체 근무를 했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기업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구조가 어떻고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작년에 에듀윌과 함께 기업직무 특화 자소서 및 면접 책을 기특이라는 책을 냈고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포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공기업들이 NCS 채용이라고 그래요. 한전도 마찬가지로 NCS 채용이죠. NCS 채용이란 뭐냐?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디 직무예요? 한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여러분은 경력은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기사 자격증 가진 거는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러한 교육이죠. 교육이라든지 경험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면접 가서 한전의 이야기, 한전의 직무를 이야기를 해야 다른 지원자와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별성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텝 1, 2, 3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면접에서 합격이다. 왜 스텝 1으로 갔냐?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한전을 공부를 해야 NCS 채용이라고 했어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을 얼마나 갖췄는지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스텝 3예요. 나의 경험을 NCS 직무와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돼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경험이 짧고 가진 거라고는 기사밖에 없고 교육사항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직무와 연결을 시켜야 NCS 채용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 이야기를 해야 면접관님이나 서류 보시는 분들 관심 없어요. 면접관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NCS 채용이에요. 한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점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자소서는 면접 시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기초 자료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 자소서를 잘 쓰면은 면접에서 정말 먹고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5개 공기업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PT 면접 있죠. 상학 면접 있어요. 임원 면접 있어요. 가서 정말 다른 소리 많이 해요. 그럼 보다 못해 면접관님들이 지적하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아,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지원자 공부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도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강의하는 거예요. 한전이 어떤 회사냐 스텝 2에서 아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 회사 알고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무와 잘 연결된 자기소개서 작성만으로 면접 전에 이미 예비 합격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공부하세요. NCS 필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 쓸 때는 시간 길게 할 게 아니라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임팩트 있게 쓰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은
필기 끝나고 합격하고 면접 전에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기업 입사하시면 저 얼마 전에 해외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차 적응 좀 안 되지만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강의 자료 만들고 힘들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셀 홍보장 투어예요. 아, 정말 좋아요. 공부해서 가시라고요. 출장 보내주니까. 공기업 해외 출장 있어요. 오른쪽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우디 성당이에요. 합격하시고 가세요.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 가시라고요. 자, 이번 스텝 2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면은 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강의가 없어요.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말이 조금 빨라요. 저 시간 없어요. 저 현직자라 시간 많이 할애 못해요. 강의 시간에. 임팩트 있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 모르시면은 리와인드해서 다시 보세요. 다른 강의, 한국전력은 핵심 가치가 미래지향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쓰세요. 도전 혁신적으로 쓰세요. 아, 어떻게 쓰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보고 가시라고요. 정답을 드릴게요. 오른쪽 캡코 한전이에요. 한전이 하는 업무는 발전 안 해요. 발전은 한전 자회사, 화력 5개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동, 서부, 동서 이런 발전 5개사가 발전을 하고 전력을 생산해요. 또 한수원이 전력을 생산해요. 이러한 한전을 어떻게 해요? 한전이 이런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해서 전기를 사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기를 사서 한전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슈, 자소서 3번과 관련된 이슈가 한전 영업 적자가 나는 게 큰 골칫 덩어리예요. 누진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또 금 적자예요. 왜 골머리가 썩어요? 이런 발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력 구조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이런 발전된 전력을 한전이 살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전이 또 거느리고 있는 게 캡코 그룹사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6개사, 그 다음에 한전그룹사 4개사, 잘 알고 있는 캡코 ENC, 한전기술, KPS 원자력연료, KDN 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개념이에요. 한전 출자 비율 보세요. 발전사가 100% 한전이 출자했어요. 그 다음에 이 4개사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 넘어요. 한전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한전이 원전 때문에 골머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전국권과 지역으로 나누는 이유는 한전이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좋은 회사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은 경북, 경남이나 제주도에 갖다 놨다고 해요. 그럼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직하려고 공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임대를 뽑는 거예요. 요즘에 공기업의 트렌드죠. 뭐 코레일, 수자원, 전력공사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를 뽑아서 안정되게 홈에서 집 근처에서 근무해라. 그래서 지역 인재를 뽑고 이 문구 보세요. 배전, 송변전. 하지만 발전하고 원자력 인력을 일부 뽑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왜 그래요? 한전은 발전사가 판매하는 전력을 사오고 원자력 한수원이 생산한 전력을 사오기 때문에 일부는 전기 전공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원자력 인력을 전기 분야에서 일부 뽑아주는 거예요. 자, 한전이 원전에 관심이 많은 이유 또 하나, UA 프로젝트라고 하죠. 언론에서는. 여러분은 보다 좀 더 있게 좀 열정을 보여주세요. 저 한전에 대해 공부 많이 했어요. 바라카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 두바이가 수도인 UAE의 바라카라는 지역에 원전 4기 수출을 했어요. 이 수출의 대장이 누구예요? 즉 주 계약자, 메인 컨트랙터라고 해요. 한전이에요. 한국전력공사가 주 계약자예요. 한수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원전에 정말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이 바라카 프로젝트의 특징은 뭐예요? 60년간 운영을 하면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UAE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이 투자한 이유, 전기를 60년간 판매하고 싶어서.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공사 자소서는 간단해요. 3개예요. 근데 다 직무 능력만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강의 보면은
자소서 항목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안 봤어요. 정말 보면서 사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핵심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전적으로 쓰래요. 뭘 도전적으로 써요. 구체적으로 한전에 대해서 업무를 알고 한전이 하고 싶어하는 업무를 도전적으로 써야 한전 자소서인 거지. 뭉뚱그려서 쓰라고 하는 거는 자소서 강의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NCS 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NCS 채용이에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정말 3가지 항목 다 직무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마지막 3번, 한전에 대해 알아야 주요 이슈에 언급을 하고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2번, 3번에 대해 정말로 정답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지금 공연 시리즈가 2번째예요. 첫 번째하고 3번째 시리즈, 여러분 경영이나 행정이나 무역이나 전공하신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전산 세무, 전산 회계 1급 자격증이에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강의를 찾아보시고, 이번에는 무역 전공자, 국제 통상 전공자가 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정답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파란색은 나의 경험을 엮어서 국제 통상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기 전공자라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면접관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님이 면접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써요.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했고 뭐뭐 했다, 동아리 회장했다. 관심 없어요. 한전의 이야기를 써야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영어 정말 많은데 눈에 안 들어오지만 한글이 눈에 확 들어요. 한글을 아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면접 오시는 분들, 서류 심사 채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는 말이 들어와줘야 좋은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UAE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한전에서는 바라카 표현해요. 바라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소서를 좀 더 꼼꼼히 볼 테고 관심을 가질 테고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쓰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교육하고 경험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자격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쥐어 짜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통상 전공 교육을 했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한전에 좋아하는 말, 제2의 바라카 프로젝트 수주. 한전은 바라카 프로젝트 수주를 했고 그 이후에 사우디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데 제2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의 상생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좋아해요. 정부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국제통상에 제가 미진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2가지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죠. 무역 영업 1급이라든지 토스트 7등급 취득하기 어려워요. 써요. 저 이만큼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한전의 업무, 한전의 해외 업무, 해외 협력하는 업무에 맞게 저는 교육을 갖췄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취득을 해서 원자력 발전 및 해외 발전 수출을 하고 전력기자재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전의 문구를 쓰는 거죠. 한전은 주기적으로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전력기자재라면은 전기전공자는 아시겠지만 행정지원자도 아시면 좋죠. 전력기자재라는 거는 변압기, 애자, GIS, 가스 절연 개폐기 이런 전력기자재 업체를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중남미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한국전력공사가 왜?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쓰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입사 후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한전의 주요 업무는 전력 판매하고 고객 관리예요. 여러분이 한전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전력을 판매해요. 누구에게? 국민에게. 국민이 고객이에요. 근데 국민이 전력을 사다 보면은 가끔 컴플라인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나 누진제 적용된 거 맞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고객 관리. 그 다음에 한전이 많은 것 중에 뭐예요? 송전선로 지중화예요.
송전탑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 지중화하고 있어요. 이런 지중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토지 보상 하려면은 땅 주인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겠습니다. 한전의 업무를 잘할 수 있다. 한전의 이야기를 쓰고 기본기를 익혀서 이런 것들도 하고 나중에는 한전 본사가 어디 있어요? 나주에 있죠. 나주의 본사 조직들을 보면은 해외사업본부하고 원전사업본부가 있어요. 왜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제가 국제 통상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육도 있고 영어도 일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도록 노력하고 해외 협력을 수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 들어오시는 분들이 놀랄 거예요. 아, 이 지원자는 정말 우리 한전의 업무를 정말 파악을 하고 있구나. 아, 비록 필기 점수가 다른 지원자보다 1, 2점이 낮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합격하는 거예요.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정답 자소서예요. 자, 다음. 시간 관계상 3번. 1번은 건너뛰고 3번. 한국전력공사의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한 가지. 공학계도 한 가지만 언급을 해달래요. 근데 개선 방안을 포함해달래요. 한전을 모르면은 개선 방안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를 보셔야 돼요. 모르면 말씀드렸어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리와인드 하고 공부하세요. 다만 일부 공부하시고 정말 세부적으로 바라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다, 원전 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는 에듀윌 필기시험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면접 전에 공부하시고 자소서는 짧고 임팩트 있게 쓰신 다음에 필기에 집중하시고요. 그게 저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한전이 영업적자가 왜 났느냐. 영업적자가 났는데 원전사업 운영 개선 역량 강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두 가지로 써요.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현실화,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건 뭐냐? 지금 한전이 전기를 산다고 했어요. 발전 6개사로부터. 근데 지금 문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은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비싼 LNG를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니까 원가가 비싸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전의 논리예요. 그래서 현실화라는 거 언급을 써주고 그 다음에 RPS. 이 RPS도 아셔야 되겠죠. 한전이 많이 쓰는 말이죠.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로 생산을 해야 돼요. 정부가 시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 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면접관님이 보고 있죠. 서류심사 채점하는 분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우리 회사 구조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마음에 드네. 그래서 다음은 한 번 더 놀라게 해주세요. 원전 24기. 원전 24기. 단순히 그냥 운영 중인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정답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전 24기를 기재를 해서 정말 원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구나. 전력 구조를 알고 있구나. 이용률을 늘리고 바라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준공을 해서 왜 안정적으로 준공을 해야 돼요? 한전이 지금 투자를 해서 원전을 짓고 있는데 빨리 전기를 판매를 해야 한전이 영업 적자를 만회할 거 아니에요. 정답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해외 사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해야 영업 적자가 줄어드는 거죠. 한전은 상장된 회사의 영업이익을 공기업이면서도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영업 적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미 한전에서도 고민을 하고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가 적어드리는 것처럼 꾸려나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누진제 완화 때문에 또 영업 적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정답 3번에 대한 핵심적인 파란색 글씨로 한전이 좋아하는 면접관님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쓰는 게 자소서의 정답입니다. 뭉뚱그려 도전적으로 써라. 그게 아니죠. 도전적으로 어떻게 해외 사업 수주하겠다. 열심히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면접관님들이 열정을 알고 NCS 직무, 우리 회사 직무를 알고 있는 지원자가 맞구나라고 합격이라고 사인을 하시겠죠. 자,
야근 약사에게 공기업의 취업은 에듀이라고 공연에 물어보세요. 면접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바라카 프로젝트가 궁금하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면 에듀윌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비록 현직자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는 솔직히 못하겠지만 제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